네, 안녕하세요. 고수의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픽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1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골수의픽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상으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입니다. 상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 딱 2개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힌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리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문자도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상담 접수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 드리고 있는데요. 총 50분 추첨해서 고수의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정답 문자나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고수의픽 3일 이용권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급락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4% 가깝게 하락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2% 이상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500선 가까이 다가섰는데요. 오늘 다시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30선 무너졌고 2,426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5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장 마감쯤 매도 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이 오늘 5,5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했고 개인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 장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 거의 3%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 779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강하게 매도하면서 오늘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의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종목들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한화 디펜스가 폴란드 정부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신고가 경신한 뒤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2.69%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위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가운데 유일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작 콘솔 게임 피해 거짓이 유럽 최대 게임주에서 3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네오위즈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역시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고요. 12% 급등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쪽에서는 오늘 해운주들의 하락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운임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5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오면서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해운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오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멘텀 있는 주도 섹터들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좀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영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 호재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역시나 제일 큰 이슈는 환율이 19원 정도 네.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율이 19원 오르기 전에 뭐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뭐 4% 가까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거. 이제 이 정도의 좀 우려를 좀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안 좋게 좀 흘러갔는데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나왔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파월 의장은 최근 1, 2년 동안 매파적이었지 비둘기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우려하면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봐 시장은 미리 빠졌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빠진 게 파월 의장이 매파였다라고 해서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안 맞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기존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 금리 올리는 거는 알겠다. 그래서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 되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 이 금리를 다시 어느 정도로 내릴 거고 그 시기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 이제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모르게 됐다라는 것이 시장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보통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이 뭐 매파적으로 나왔다,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뭐 금리 올라가니까 기술주 부진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좀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나올 때 국채 금리 움직이지 않았고요, 달러 인덱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에서만 이렇게 빠졌다라는, 시장도 뭐 기술주만 빠진 게 아니고 전업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이다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원했던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잭슨홀 미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벤트 소멸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 변동 없고 달러 인덱스 변동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시 시장에서 충격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난번에 한국은행 금통위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먼저 보고 나서 뭐 기준금리를 뭐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는 3% 안쪽으로 좀 제한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좀 왜곡되기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이번 월화 정도에는 좀 정신없이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이번 주 후반이나 좀 되면은 그래도 전저점 깨지 않고 뭐 2,350이나 2,400을 깨지 않고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여기에 너무 충격받기보다는 뭐 저점을 잘 지키는지, 그 다음에 매수세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추후에 나올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보면은 시장에 대한 큰 두려움은 뭐 굳이 이렇게 갖고 가실 필요 없으시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어쨌든 변함이 없었던 것이고, 이 답변 연설 내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언제까지 올릴지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흔들린 것 같다, 잠시 흔들린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 오늘 좀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환율이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좀 진정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하단이 2,350에서 2,400선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지 여부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종목에 대한 분석들도 함께 잘 대응 전략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시황 뉴스들이나 또 실시간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접수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라이온 캠텍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시해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는 12%나 급등을 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1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리뷰 살펴볼 종목이 라이온 캠텍입니다. 또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지난주에 사자 이야기 드리면서 했던 종목인데 또 바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그때 사자화학공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라이온 캠텍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9,200원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는 1,500원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매수가랑 목표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1,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올라줬었는데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면요, 뭐 인테리어 기자재라든지 건설 기자재 몇몇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희귀한 광물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제 건설 기자재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원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뭐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테마를 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도 이게 목표가를 갈지 말지 조금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 오후 이제 들어가지고 목표가까지 넘어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에서 좀 수익 실현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전략은 일단 뭐 일부는 좀 정리했다라는 그 가정하에 11,000원에 대한 저항도 여전히 존재하고 오늘도 11,000원을 좀 돌파할까 말까 하는 그 사이에 다시 좀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 정도 보셨다가 내일이랑 모레 주가가 10,000원 정도 10,000원 내외에서 좀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1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조금 더 보시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10,000원 못 지키고 한 9,700원, 8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내일이나 모레 가격 보고 목표가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온 캠텍의 목표가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9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단 목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하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좀 흐름을 더 보셔야 할 것 같은데 11,000원 선대에서 저항이 있었는데 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10,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모두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온 캠텍에 대한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뉴스들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은 상으로 시작하는 6글자 종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힌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산화, 그 다음에 수소산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국산화, 수소산업 이렇게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국산화, 수소산업 하면은 뭐 지금 당장에 들렸던 뭐 테마들은 아니고 뭐 네.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테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좋았지만은 올해는 조금 부진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런 종목, 이런 테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때 테마였던 게 이제는 조금씩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뭐 이런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명된다라고 하면은 뭐 국산화 관련 또 수소산업 관련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산화 관련돼서는 고분자 전해질막 국산화다라고 해서요. 뭐 작년, 재작년에 뉴스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시노펙스라는 종목에서 같은 테마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혹시나 뭐 시노펙스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종목을 같이 보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수소산업을 좀 키워드로 드린 이유도 이 국산화한 이 기술이 꼭 자동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의 수소산업에는 뭐 공급이나 아니면은 수요나 모든 측면에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소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같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현대차, 넥소가 미국에 있는 수소 연료를 많이 쓰고 수소 연료 전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곧 있으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같이 국산화 이 기술도 같이 좀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초도 물량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추후에 조금 더 실적으로 나타나면은 뭐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움직임이 없던 섹터였는데 지난주부터 살짝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종목 상담이 왔던 종목 그쵸, 중에 이 종목 하나예요.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종목 상담 이거 드리면서 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못 올라갈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지난주에 좀 방송 보셨거나 상담 받으신 분들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네. 상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또 두 개 다 또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는 뭐 수소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상으로 시작하는 나름 또 유명했던 회사니까요. 뭐 네. 2, 3년 전에 매매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계속 저희 문자 보니까 네. 내가 가진 종목 나오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요. 혹시 그분도 같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 2개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은 이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국산화와 수소산업. 지금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넥소 쪽에 또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일단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름 힌트도 혹시 오늘 있을까요? 네, 아마 앞에 2글자 저희 네.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이영지 전문가님의 젊었을 때 좋아하신 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연예인이신 그 뭐 분이시고 책받침 맞아요. 미인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네. 할 수 있고 보통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코끼리였거든요. 코끼리 여기 있는 코끼리 뿔인가? 맞아요. 네. 그 흰 색깔. 네네네. 네, 그 부위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연예인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책받침은 근데 저희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영혼이 맞아요. 안 담겨 있어가지고 네. 코끼리 쪽에 좀 영혼 담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 힌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상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수소 관련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오늘도 저희가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85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콘텐트리 중앙 매수가가 43,300원의 비중 10%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콘텐츠 관련주이죠. 오늘 좀 낙폭이 컸습니다. 6.8%나 하락을 했고 38,400원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43,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 좀 매수가랑 차이가 크진 않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난번에 뭐 범죄도시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나왔기도 했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을 때 이제 그때도 움직였고, 뭐 좀 있으면 또 추석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콘텐츠 관련주들이 한 번은 좀 테마를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특히나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와중에 좀 같이 밀렸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주가 흐름은 부진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 오늘만 빼고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개파락하고 이제 음봉이 나온 부분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콘텐츠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많이 많습니다. 이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뭐 1등이나 뭐 2등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잠깐 주가가 급등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물량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가다 많은 좀 흐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흐름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8월 8일 날 이제 9%, 10%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옆으로 지켜주는 거는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뭐 시장이 이유가 됐든 뭐 다른 개별적인 악재가 이유가 됐든 해서 저렇게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손절을 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손절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보다는 조금 시간을 아예 좀 가지고 흐름 개선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좀 다른 매매를 좀 빨리 돌리는 게 내 성향에 맞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좀 이 자리에서라도 잠깐 정리를 하고 나중에 개선되면 다시 살지언정 지금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보시고요. 추후에 반등 나와도 사실 43,000원, 44,000원 지금 당장 넘어간다고 보기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가급적이면은 좀 축소해서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좀 부진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비중 축소와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7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은 전문가님 늘 고맙습니다. 종목은 BGF 리테일이고요. 매수가가 17만 2천 원에 비중 15%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BGF 리테일은 편의점주로 인플레이션 또 수혜를 받아서 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편의점 많이 가서 그런데 이제 GS 리테일과는 다르게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7월 달 들어서 다시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15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하락을 하게 될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유통주의 약일지 독일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물가가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하는 행태에서는 이런 소비주들, 유통주들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아까도 짚어주셨는데 BGF 리테일과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건 GS 리테일이거든요. 왜냐하면 GS25, 그다음에 CU 이 양대 편의점을 사실상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라서 뭐 이게 잘 되면 저것도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BGF 리테일은 5년이 완전히 이제 편의점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성장을 잘 갖고 갔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랄라브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사업들을 많이 좀 넓혀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부실이라기보다는 조금 성장이 좀 더뎌지는 이런 흐름을 좀 겪어가지고 주가가 거기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BGF 리테일 지금 뭐 회사가 뭐 지금 당장 뭐 위기다, 뭐 장사 잘못했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인데. 지금 물가들이 조금씩이 아니고 팍팍 뛰면서 이 과정에서 물가가 뛰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 물가를 뛰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그만큼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뭐 물가는 계속 뛰고 있지만은 소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덜 쓴다라는 게 아니고 더 쓰고 싶어도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기름값이 오른 만큼 다른 데서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 겪어가는 주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정말 길게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회사 성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봤을 때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된 뉴스는 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주가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기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빠질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내가 뭐 BJF 리테일이 좋아서 매수했다. 최근에 좋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어가지고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빠져서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한 번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더 빠져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15만 원 언더에서도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추후에 올라오면은 17만 원부터는 추가 매수했던 거는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5만 원 이하에서 기회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7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늘 또 정답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상남자 김상현. 네, 상남자 김상현 전문가님, 에코프로이고요. 매수가는 11만 6천 원에 비중 30%. 팬입니다.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10만 6,400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일단 네. 7월 달부터 한 달 정도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가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 대형주들 조금씩 조정 나오는 이제 그 정도 흐름이었다 보니까 같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는 대표적인 자회사가 두 개가 있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그쪽을 뭐 저희가 항상 실적 좋다, 전망 좋다 이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던 이제 회사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은 뭐 추후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회사다 보니까 이런 뭐 친환경이나 이차전지 두 개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지주 회사 에코프로는 뭐 흐름을 좀 나쁘게 볼 이유가 지금 당장 없습니다. 뭐 갑자기 전기차 업종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미끄러진다든지 하지만 않으면은 지금 당장으로서 괜찮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12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까지 중반까지 내려온 거는 일정의 좀 최근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나온 거다. 오히려 7월 달에 8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게 시장을 역행하고 올라가면 시장보다 더 빠르게 또 올라갔었던 것은 뭐 시장이 뭐 좋았을 때 더 빠르게 올라간 거지 최근에 빠진다라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게다가 오늘 좀 개파락하고 양봉 나온 거 오늘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은 개파락하고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뭐 지난번에 고점 돌파했던 뭐 10만 원대에서 딱 멈추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만큼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추후에 뭐 12만 원, 13만 원 여전히 도달 가능한 구간이니까 조금 더 보시고 대신에 비중이 30%나 있으시니까 굳이 뭐 추가 매수 하실 것도 없으시니까 지금 있는 비중만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추세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에서 13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문자 상담 모두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의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이렇게 받고 싶은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고수픽 오늘의 종목은 상으로 시작하는 6글자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힌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원이야, 쓰리야.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바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조금 애매한 단어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뭐 독일을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뉴스를 좀 보셨을 게 가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뭐 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노드스트림 1 이제 중단한다. 뭐 당분간 뭐 두 달 정도 뭐 이렇게 뭐 기간이 나오는데 뭐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고 서서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시간들인데 갑자기 가스가 공급이 중단된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 열심히 또 공장 돌려야 되는 이제 나라인데 이런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게 되면은 정말 독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독일 입장에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고 나중에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게 같이 이제 보완책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서 가스를 중단했을 때 오히려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필요성.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 우리나라도 각자 국산화를 준비했던 것처럼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따르게 강구책을 마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고 그 다음에 독일과 캐나다. 그러니까 독일과 캐나다는 가운데 대서양을 좀 가로질러야 되는 정말 독일에서 캐나다로 가려면은 중간에 프랑스랑 영국 지나가지고 북해 질러서 대서양까지 가는 정말 긴 거리인데 이때 2030년까지 수소 공급망을 좀 구축할 수 있는 협약이 최근에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와가지고 수소 관련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좀 움직인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좀 테마들로 해서 요즘에 수소차 아니면 수소 관련주들 조금씩 테마 살아나고 있는 조짐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소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사실 탄소 중립 키워드가 굉장히 또 중요했는데 맞아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제 수소까지 네, 그런 맞습니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천연가스도 사실은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천연가스의 그 큰 힘이 사실 러시아 쪽에 네. 가지고 천연가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원전이나 수소를 하려고 했지만은 네. 지금 당장 기술력도 문제가 있고 안전한지도 좀 점검을 해야 돼서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오히려 좀 그때 뭐 원전이라든지 수소 쪽에 조금 더 새로운 테마가 실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또 산업을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좀 최근 주가
부진했을 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소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독일이나 또 이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상으로 시작한 총 6글자의 종목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이름 힌트로 코끼리 뿔을 얘기해 드렸는데 뿔이 아니라 어금니라고 하네요. 어금니였어요? 이게 뿔이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금니였다는 점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리고 또 책받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댓글창이에요. 책받침을 왜 모르시나? 저 책받침까지는 아는데 책받침에 이분이 있었던 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책받침은 사실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요즘에는 안 쓰죠.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좀 딱딱하게 결제판 같이 생긴 거를 좀 아, 많이 그래요? 쓰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도 그걸 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때 대신 썼던 건데 저희 그 뭐라 그랬죠 아까? 책받침. 여신. 책받침 여신. 책받침에는 사실 아, 네. 자랑 종이 찌는데 많이 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책받침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상으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이고요. 수소 관련주라는 점, 그리고 앞에 2글자를 저희가 코끼리 어금니 이렇게 이름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힌트들 참고를 해보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SJ그룹이고요.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 11%. 오늘 조정이 심하게 났습니다. 조정이 더 심한 종목들 손절하고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손절하고서라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는 건데 네.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을 봤을 때 지금 5628 시청자님이 잘못 보고 계진 않으세요. 지금 방향은 맞게 보고 계세요. 왠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저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패션 의류주들은 요즘에 뭐 실적이 좀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은 이 SJ그룹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패션 의류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조금 꺾였다 싶은 것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과감하게 지금 팔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SJ그룹은 매수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몰려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걱정을 하는 건 이 종목이 뭐 지금 당장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반등이라는 게 지금 19,750원에서 21,000원, 22,000원까지 나와도 반등인 거고 뭐 25,000원, 26,000원까지 가는 것도 반등이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 반등을 했다가 뭐 22,000원, 23,000원 정도에 그칠 정도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을 지금 빨리 손절을 해서까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남는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좀 보충한다 이 정도 괜찮은데 다른 것들을 일단 뭐 묻지마 손절을 하고 이 종목 온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재 시청자님의 좀 성향을 좀 잘 현재 투자 여건을 좀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8월 중순에 이제 하락할 때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올라갈 때는 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툭툭 거래에 막 동반하면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 종목이 크게 가려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뭐 22,000원, 21,000원대 잘 안착해가지고 그때 물량 다 소화해가면서 기간 좀 거쳐가면서 좀 완벽하게 좀 자리 좀 만들고 나서 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빠르게 좀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재 투자 여건이 내가 지금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다른 걸 좀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다른 것도 조금 천천히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이 종목도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J그룹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6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바이오니아이고요. 매수가가 53,043원에 비중 17%. 매수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일단 작년 9월이 고점이었고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는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지가 꽤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올 수 있을까요? 회복 가능할까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기간을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매수가 언제 올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정도의 좀 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뭐 최근에 말이 좀 많습니다. 뭐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오늘 뉴스 나왔던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요. 뭐 공식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혀 개별적인 이슈가 없는데 그냥 괜히 같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투자자 피해를 좀 야기하고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좀 괜찮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7월 초에 올라왔던 이제 그 자리 지금 다시 무너지고 저점까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2021년 9월 달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시청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지금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대로 다 겪고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진 매수가까지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는 사실상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 타이밍 놓치셨다고 보여지고 손절 타이밍 놓친 것도 놓친 거지만 지금 사실상 손절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손절 안 하고 가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그대로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다른 종목에서 최대한 수익 잘 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바이오니아는 지금 당장에 뭔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둔 다음에 그 뒤에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손절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요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손절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또 그런 만큼 손절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설명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실시간 뉴스들, 시황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상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상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었죠.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종목은요. 수소차 관련주 상하프로테크였습니다. 네,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이상하신가요? 김상하신가요? 잠깐 검색해봤는데 이상하 씨로 지금 검색이 나오네요. 아, 이상하 씨,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전 연예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네, 저희가 이름 힌트까지 잘 좀 드려봤는데 정답은 상하프론테크였고요.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사실 시세가 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거 기억에서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봤던 차트죠. 지난주에 상담 드리면서 봤던 차트인데. 네.
주가 흐름이 뭐 최근 1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재무도 나쁘지 않고 현금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테마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필요가 있었나라고 해서 하면은 시장의 흐름 때문에 빠졌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테마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 이때가 이제 국산화 관련된 뉴스가 한 번 더 나왔을 때고요. 이때가 그 독일 가스 하면서 캐나다랑 뭐 공급 상호 협력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때 흐름입니다. 거래 한번 동반해주면서 바닥 잡혀주고 최근에는 장기 이평선 밑에서 매물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뭐 단기로든 중기로든 장기로든 모두 세 개 다 적합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매수가는 전부 동일합니다. 34,000원 언더에서는 모두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37,000원, 36,000원 보셔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좀 길게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서 제가 드리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좋게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3만 원은 손절가로 좀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시장이 좋아질 때 같이 간다라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지, 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런 기간보다는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장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수소 관련주 상하프론테크였고요.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4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온 문자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자리 88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일단 이분은 종목 상담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못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를 한 개 더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너무 말라서 가난해 보여요. 추석 때 많이 드시고 언짢으세요? 건강 챙기세요라면서 이게 덕담 문자인 것 같습니다. 말라서 가난해 보인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부유하면은 왠지 살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찌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풍채가 있고 좀 네. 그런 좀 부유해 보이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래도 가난해 보여도 마른 게 좋아요. 저도 사실 적당히가 제일 좋지만 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마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또 많이 먹고 오세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뒷자리가 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답을 또 시도해 주셨는데 상남자 한미모 케미라면서 또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한미모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겠죠? 이거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상남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상남자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좀 자기 객관화가 되신 스타일이시고요. 네. 그럼 별로예요? 상남자는? 아니, 그렇게 봐주시면 좀 뭐 욕은 아니고 칭찬이잖아요.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1024번님 오늘 또 재미있는 오답 문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1시간 동안 알차고 즐겁게 해본다고 하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또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